세계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지상의 지뢰지대처럼 변하는 걸까요? 이란의 기뢰가 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됐습니다. 신종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뢰는 익숙한데 기뢰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지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겁니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계류식이라 해가지고 물에 떠다니면서 해서 접촉을 해서 그 선박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예. 물 속에서 폭발함으로써 그 충격파로 유서이나 군함들을 두동안 내는 그런 위력의 지뢰도 있고요. 네. 해저에 깊이 숨어서 있는 은폐형 기뢰도 있습니다. 기뢰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예. 네. 숨어 있기까지 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제거가 까다로운 겁니까? 예, 그러니까 기뢰를 제거를 해야지 선박들이나 군함들이 통행의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철로 만들 경우는 탐지가 되니까 유리 강화섬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 탐지가 어렵게 하는 기뢰들도 있습니다. 예. 이란도 그 기뢰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매설을 한 것을 수거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어떤 그 고난도의 작전이 필요한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뢰 제거 작전을 소해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 소해 작전하는 함들은 우리가 그 철로 만든 게 아니고요. 예. 함체를 FRP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성을 띌 경우에는 또 기뢰가 작동할 수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런 식으로 기뢰를 제거하는 전용 이제 함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뢰의 위력은 어떻습니까? 보통 250kg의 TNT면 물속에 접촉을 안 하더라도 금방 터지면은 군함 같은 건 순식간에 두동강 나죠. 예. 용골이 아예 그냥 부서져 버리니까요. 예. 이게 대형 유조선 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던데 이런 것도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진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문제 아닌데 예. 기뢰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좀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 과거의 지뢰는 그냥 타이머가 없었어요. 예. 지금 기뢰들은 그래픽에 나오는 이제 이란의 마함 지뢰인데요. 이 지뢰는 아니고 이거는 손으로 휴대할 수 있는 지뢰들입니다. 이거. 예. 상당히 가벼운. 그러니까 연안 방어용 마함 지뢰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뢰들은 기본적으로 그 타이머가 있습니다. 타이머. 예. 그러니까 내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3시간 봉쇄하겠다 이러면 3시간 타이머 장입하고요. 한두 달 할 수 있겠다면 한두 달 시간을 두면 그 시간이 지나면 기뢰가 이제 폭발하는 게 아니고 사용 불능화가 돼 버립니다. 아, 네. 그냥 돌덩어리 같이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굳이 기뢰를 투발해서 이게 물에 떠내려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지상에 있는 지뢰지대 되면 될 거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란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란에서 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식량이라든지 운송료지 않습니까? 네. 하진 않죠. 그래서 이란도 오래전부터 저런 마함 지뢰들 한 6종류가 있는데요. 예. 다양한 기뢰를 개발했고 타이머 기능은 거의 다 대부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미군은 지금 이 기뢰 부설함을 대부분 격침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뢰 설치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 겁니까? 기뢰를 설치했다는 정황은 없었어요. 미국도 보면은 기뢰를 설치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기뢰 부설함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그렇습니까? 발사하는 고속정 그리고 순찰정들이에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기뢰라는 게 보면 어디 복잡한 특수한 함정이 있는 게 아니라 소형 고무포트에도 실어서 바다에 투발을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그만큼 더 예방이 어렵겠네요. 미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은 이란 해군 기지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니까 이란이 쉽사리 기뢰를 파악하기는 설치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바로 이제 폭격이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네. 근데 하지만은 이제 민간 어선이나 이런 것을 위장해서 기뢰를 투발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 공격하기 좀 까다롭죠. 이게 기뢰 설치 정황인지 네. 어선인지를 모르니까요. 예.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미군은 그 이란의 해군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언제 피격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감들이 그 유조선들, 그 운송사들한테는 다 있는 것 같거든요. 혁명 수비대의 대응력은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해군력은 괴멸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 전쟁은 미국의 최첨단 전력과 이란의 재래식 전력의 전쟁이 아닙니다.
탄도미사일 드론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전이죠. 예.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워낙 이제 좁다 보니까 뭐 50km가 되는데 실제로 유조선이나 큰 선박들이 지난달에서 수심은 한 3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 그쪽에다 군함을 이제 진입시켰을 경우에는 워낙 좁은 지역이니까 내가 조준경 안에 내 스스로 십자선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군함도 쉽사리 못 들어가고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미국 함대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죠. 예. 유조선을 호위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미 해군이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잘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뭐 의사소통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선주도 입장에서는 좀 긴급하게 좀 요청을 했겠죠. 네. 상선방으로 통화해서 좀 우리 좀 지나가게 도와달라 했지만 지금 군사작전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어려운 환경이고 그리고 지금 뭐 유서선이 또 피격됐는데 이거는 기뢰가 아니라 아마 이란이 보유한 대한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그런 미사일들이 네. 좀 남아 있고 어제도 미국이 한 일주일 정도 그 사상자를 좀 숨겨 있다가 언론 보도로 발표가 됐잖아요. 결국 이제 앞으로 사상자 발생하면 안 돼요. 사상자 발생은 기본적으로 반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 개전 초기에는 반전율이 한 53%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70%까지 이상 올라갔죠. 예, 예. 반전율 아마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유조선 요청의 호위 거부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 미군 지휘부의 어떤 정식 지시라든지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우리 군함들도 상선들과 이제 상선망을 통해서 그 교신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가 그 전에 도와주겠다 했잖아요.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요. 군사적 우리 호해주겠다. 네. 그냥 내뱉은 말 같아요. 무슨 군하고.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미 행정부의 정확한 이제 지시도 안 내려왔고, 그냥 뭐 상선이 요청을 하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자위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실성이 있습니까?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미국이 주도한 전쟁 중에서 이렇게 국제사회 지지를 안 받은 전쟁이 있었나 좀 생각되는데요. 영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전쟁에 항상 참전하는 전통적 우방국이에요. 예. 근데 공군기지를 일주일 동안 사용 못 하겠습니다. 페어찰드 공군기지, 폭격기 발진기지인데 그 뒤늦게 이제 일주일 뒤에 영국이 사용을 좀 승인하니까 트럼프가 또 뒤끝을 날렸죠. 그렇죠. 너네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지원 의사를 밝힌 거는 트럼프에게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지국이 하나 더 생기니까. 예. 그 일본도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전 해상 자위대를 파견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공중급유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중급유기는 미국도 충분합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그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그 드론을 좀 막을 수 있는 대공 전력이 좀 필요한 거죠. 예. 그렇다면 뭐 일각의 전망처럼 그 일본의 자위대 배들이 가서 군함이 가서 유조선들을 호위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군함도 지금 못 들어가는데 일본 해상 자위대 군함이 들어갈 리는 없고요. 예. 근데 일본이 도와줄 부분들은 좀 있어요. 아까 기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일본 해상 자위대도 기본적으로 그 기뢰 제거를 할 수 있는 소해 작전 능력이 뛰어납니다. 만약에 종전 후에 그래도 혹시 있을 모를 기뢰를 좀 제거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안전을 하는 그런 군사적인 좀 작전을 아질까 생각되는데 또 지켜봐야죠. 일단.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타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하르그 섬이라는 곳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원유를 유전 실을 수 있는 시설인데요. 네. 이 시설을 타격하면 트럼프에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든 국제 유가를 낮춰야 됩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가서 지금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도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서는 이런 섬을 타격한다는 건 불가능 같고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폭격함으로써 또 트럼프가 미국과 이스라엘 엇박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결국 이런 정유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타격 안 할 겁니다. 예. 아무래도 뭐 유가를 다시 자극하는 그런 행위는 좀 자제할 것으로 네, 그렇게 전망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 이제 개전 초기에 이란의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맞아서 네, 한 100명이 넘는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뭐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간 것 같다라고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미국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걸 새벽에 아마 그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 네. 뭐 가짜 영상인 줄 알았어요. 미국이 이렇게 뭐 이렇게 토마호크 미사일이 위력이 대단한데 예. 정확도가 정확한데 이렇게 어이없게 오폭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지휘소였죠, 따지면 지휘본부였는데 거기에 7발이 토마호크가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지금 한 발이 이제 그 초등학교에 오폭을 한 거죠. 예. 했는데 초등학교 위치를 보면 그 해군 기지가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이제 민간인이 대량 사상자가 우려되는 피해가 우려되는 표적들은 공격을 정말 외과 수술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민간인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시간대에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전에 공격은 뭐냐면 일단 미국은 이란 해군 혁명수비대의 지휘부 세력을 일부 한순간에 몰살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오전에 공격을 했는데 오전이면 초등학교생들은 다 등교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오늘 또 미국이 보면 에서 나온 얘기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또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국의 어떤 정보력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안은 끝나고 나면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통해서 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은데 아마 미국의 중간 선거 때까지 트럼프에는 큰 악재가 될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총장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이 얼마나 더 지속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트럼프는 이제 다음 주 정도, 뭐 금주는 아닌 다음 주 종전을 좀 하겠다고 빨리 끝낼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전쟁 자체는 미국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 이란 정권의 전복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하메네이 아들인 이제 모스타파를 중심으로 이란이 좀 더 단기라는 계기가 된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왜 이란에서 반미 감정이 일어날까요? 지금 초등학교를 오폭을 하고 지금 민간 사상자만 이란 발표는 1,300여 명이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0시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타격 목표는 4,000개 됩니다. 예. 뭐 오늘까지는 뭐 어제까지는 5,000개라고 하는데 맹렬한 공격을 통해서 민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오히려 이란을 더욱더 강경하게 만든 계기가 된 이번 중동 전쟁인데 결국 군사적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죠. 그러면 이번 전쟁의 최종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는데 군사적인 목표는 달성했죠. 예. 이란의 군사력을 괴멸시켜 버렸으니까. 아마 그거를 이제 뭐 성과로 삼고 뭐 종전의 명분으로 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그럼 최근에 보면 긍정적 신호가 많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가 이제 협상에 나서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이 협상을 했는데 이란이 퇴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원유 가격을 최대한 올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협상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미국도 어제가 최대한 폭격을 또 했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 더 이상 타격 폭격이 없는데 아마 협상을 앞두고까지 맹렬한 이제 서로 공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란 같은 경우는 정유 시설들이 주로 타격이 되겠죠. 네네. 네. 트럼프의 바람과는 달리 전쟁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